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3개 시간입니다. 화요일 뉴스지기는 바로 이분입니다.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고요. 네. 자, 알찬 뉴스 전해주실 거라고 믿고 출발해보죠. 첫 번째 뉴스는요. 예, 첫 번째 뉴스는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사실상 뜨거웠죠. 네, 네. 조국 수사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네. 어제 그 여당은 초점을 피의사실 공표에 맞췄어요. 예, 그리고 야당은 맞불을 놓으면서 정부 여당이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네. 어제 가장 많이 이제 이름이 호명된 사람이 이제 배성범 중앙지검장이었고요. 네. 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사실상 이번 특수부 수사의 핵심 부서죠.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사실상 지휘하고 있죠. 음. 몇 가지 좀 쟁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조국 일가에 대한 내사 여부가 어제 또 쟁점이 한 번 됐는데요. 네. 백혜련 의원이 압수수색이 고발 8일 만에 이루어졌다. 영장도 뭐 30여 곳이 집행이 됐는데 네. 물리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 정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건 아니냐. 그러니까 사전 내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물으니까 이 배지검장이 내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뭐 사무실에서 신문 보는 게 내사라고 할 수 있겠냐. 또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신문 보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나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다 신문 내용을 기초로 그럼 작성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정식 그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 그 정도 사실만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인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핵심 정보는 이 검찰이 또 언론에 흘리지 않겠어요. 네. 특히 그 수사 단계가 들어가면 이 소위 단독을 흘립니다. 검찰에서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도 좀 어제 언급이 됐습니다. 이 박주민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네. 9월 10일에서 24일 2주간 이 대부분의 단독의 출처가 검찰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네. 이 원래 이 검찰은 언론을 본다고 하고 지금 또 언론은 검찰발 뉴스를 쓰는 구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지금 사실 이건 좀 곁가지 성격이 좀 강합니다. 네. 아무래도 실제 특수수사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언론 역시도 이 검찰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전 정권에서 마찬가지긴 했는데 어제 야당에서는 이 점 때문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장제원 의원도 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피의 사실 공표를 여당이 즐기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낯 뜨거운 장면도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예, 그렇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사건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겁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이 남부지검에서 지금 담당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여상규 위원장도 피고발인인데 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불법 사보임에 의해서 가결된 문제다. 이건 정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여당에서 반발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고성이 오가면서 약간 그 혼잣말 같은 형태로 조금 욕설을 여상규 위원장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네, 네. 뭐 나중에는 뭐 속기록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러게요. 근데 그 패스트트랙 사건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중에 비정치적인 사건도 있을 수 있나요? 사실 그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비정치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게 정치적인 일이고 그러면 그거를 국회 선진화법 법으로 정하는 위반 거죠. 사건은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지 말라라는 좀 미뤄달라 내지 말라라는 외압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공감이 가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네. 어떤 뉴스입니까? 예, 두 대형 집회에 대한 대통령 발언이었는데요. 네.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 직접 민주주의다라고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와 네. 그리고 지난 10월 5일이었죠. 예. 토요일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국론 분열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음. 그리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이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다. 이런 평을 남기긴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이게 이제 통합 메시지다라고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좀 방점은 검찰 개혁에 좀 그렇죠.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광화문과 서초동이 다르지 않다라는 네. 판단을 이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상 법무부가 이제 한 몸이다 검찰과 네. 그래서 조국 장관에게 조금 힘을 실어준 발언을 읽히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 몸이라는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 개혁 방안 발표에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네. 경쟁적으로 내고 있죠. 네. 이 검찰 쪽 어제 발표를 조금만 살펴보면요. 네. 이 법무부 개혁
법무부 개혁위가 예전에 이 조사 종료 시간을 좀 당겨라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늦어도 11시까지는 당겨라라고 했는데 네. 대검찰청 인권부가 이 오후 9시로 당기겠다 이렇게 아, 발표를 합니다. 대검에 인권부라는 부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예,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새벽까지 이 밤샘 조사가 이어지는 풍경들이 좀 사라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이 예측들도 나오곤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현행 법무부 훈령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또 공소시효,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둬요. 네. 그래서 이 예외 적용이라는 것도 이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뭐 요걸 뭐 서면 요청으로 바꾸겠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자정을 넘겨서 새벽까지 심야 조사를 받은 피조사자가 네. 지난해에만 1,155명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조서를 읽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조서라는 게 사실 검찰에게 어떤 증거 능력으로 나중에 재판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중요한 문제죠. 예, 그래서 예. 검찰의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냐 마냐가 또 검찰 개혁의 어떤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이 조서라는 걸 또 챙기다 보면은 또 새벽이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그 시간에 두 분과의 어떤 인터뷰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볼 계획이고요. 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인보사 K주 이 문제인데요. 예. 인보사 K주 투약 환자의 자체 역학 조사가 발표됐다라는 어허. 소식입니다. 예. 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자체 역학 조사라는 건데 이 인보사 K주가 지난 6월달에 이 인보사 K주를 투약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또 시민 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네. 어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등이 주축이 되어서 시민 대책위 차원의 피해 환자 최초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죠. 네.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따져보면요. 투약한 그 환자 96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10명 중에 6명은 관절 통증과 기능이 개선되지 않았다. 투약 후에도요. 그래서 예. 결국 다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환자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 차원의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한데요. 네. 물론 심층 인터뷰 자체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심층 인터뷰에서 환자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심정을 느끼고 있냐라는 게 좀 나오긴 했거든요.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 인보사를 허가한 식약처를 제외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문제가 식약처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식약처를 제외한 이유가 그럼 불신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침 식약처 국정감사도 어제 열렸는데요. 네네. 지금 식약처가 장기 추적 조사를 하고는 있어요. 오. 네, 15년 동안의 장기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는 있는데 네. 올해 12월까지 1차 조사를 하겠다. 지금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긴 합니다. 네. 종양 발생 등 이상 사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실제로 투약한 사람이 어디에 있고 그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병세인지를 봐야 되는 건데 조사 대상을 추려내는 작업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문제는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라는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추리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료기관이 협조해주지 않는 한 추적이 쉽진 않아요.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좀 질타가 됐고요. 예. 또 인보사 K주에 대한 어떤 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예. 정춘숙 의원이 이 인보사 허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좀 이상하게 두 차례나 열렸다. 그리고 처음에는 불허였다가 나중에 허가로 뒤집혔다. 네. 뭐 우호적인 인사를 채운 것 아니냐 이런 어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인보사는 지금 두고두고 논란인데 두고두고 논란이면 끝까지 파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환자 장기 추적 조사도 네. 앞으로 계속 언론이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